대문발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처용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처용가. 자, 이런 향찰 표기와 그 다음에 해독, 현대어 풀이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배경설화를 살펴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얘는 배경설화가 명확하게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할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시간 관리를 위해서 미리 그려놓았습니다. 자, 신라 제49대 헌강왕이 자, 물가에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자, 그때 구름이 잔뜩 끼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갓댐 하니까 일관을 불러다가 족치기 시작합니다. 새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일관이 이것은 용왕의 조회입니다 라고 고해 바칩니다. 그러면 얘를 빡쳤으니까 빡친 용왕을 얼른 달래주면 될 거 아니냐? 절을 지어서 달래주자 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안개와 구름이 뾰로롱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름 문자예요. 구름이 개운하게 개어버렸다. 그 폭우. 그래서 개운포라고 이름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절, 빡친 용왕을 왜 빡쳤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 용왕이 빡친 그 자리에 이 자리에다가 지어준 절 이름을 바다를 바라보는 절. 그래서 망했어 아니고요. 망해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용왕이 또 나를 달래주는 너희들이 기특하고 가상하구나. 내 아들을 보내주마. 절을 줄게 아들다오입니다. 절을 줄게 아들다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 얘기죠. 처음부터 아들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용왕의 7 아들 중에서 한 놈을 보내는데 멋지게 생긴 처용이고요. 그래서 이 처용에게 이 정사를 보좌하도록 보냅니다. 헌강왕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야 이놈을 잘 붙들어둬야지. 그래서 높은 벼슬 급관을 주고 동시에 아름다운 미인 아내를 주는데 이 아내가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든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서 블라블라 뒷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이제 본문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본문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쉐발 발음 조심해. 쉐발 공간 어디 서라벌 어디 신라 수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서라벌이라고 하는 공간이고, 이건 신라 수도야. 캐피탈에서 재밌게 놀았어. 밝은 달에 밤들이 그랬는데 이 들이라고 하는 거는 밤 늦도록 그런 얘기예요. 버스도 다니지 않고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 시간까지 연락 온 거야. 그렇게 재밌게 논 주제에 말이죠. 들어와서 아내가 멀쩡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욕심이 아닐까요? 들어왔는데 이부자리를 보니까 까라리 내여라 뭐야? 까라리 띠리리리 뭐야? 다리가 내시어라. 그래. 다리가 내시어라. 자, 얘가 표현상의 특징 1번, 출제 포인트 1번. 비유가 쓰였다 이거야. 비유 가운데서도 말이죠. 비유 가운데서도 자, 대유로서의 비유가 쓰였다. 대유가 무엇이냐? 무엇이 대유? 대유가 무엇이 대유? 대신 나타낸다. 다리라고 하는 신체기관 부분으로서의 신체기관을 통해서 내시다. 그 말은 2인분이요. 이런 2인분이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체 전체를 다리라는 신체 일부 기관을 통해서 대신 나타냈으니까 대유법이 대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들어왔더니 이부자리를 쫙 봤더니 요 이부자리 아래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다리가 원래는 불만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집 밖에서 놀다 왔으니까. 근데 이건 분명하게 이건 내 마누라 다리 같은데 이건 내 거야. 근데 이건 누구? 라고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빡치기 시작하는 거죠. 둘은 내 건데, 둘은 내 건데 나머지 둘은 누구 거야?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둘은 누구 것이냐? 자, 본데 내 해다 말한 그랬어요. 본데 내 거야, 내 거, 누구,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본디 내 것이지만은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자, 이게 출제 포인트 두 번째, 표현상의 특징 2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탄법이 쓰였다. 여기 리로 끝나고 니까냐 꼬리오랴 가, 니까냐 꼬리오랴 가, 리 의문형 종결어미가 실질적으로 왔지만은 그런데 느낌표를 붙여도 자연스러워. 내추럴, 내추럴. 그래서 느낌표 붙여서 자연스럽다. 영탄법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에 담긴 그러면은 주제 강조는 뭐냐? 주제 강조되는 주제는 뭐냐? 체념하는 거죠. 일단 야 이제 네 거다. 몰라. 체념이에요. 그러면서 뭐야? 그러나 너의 죄는 내가 용서해 주마. 가해자에 대한 용서의 태도가 있는 거야. 상황에 대해서 체념. 그리고 동시에 뭐야? 너 용서해 줄게. 여기까지가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대유법의 사례 하나 한번 언급하고 가고요. 영탄법 알아볼 수 있는 팁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유법 우리 신동엽 SNL 생각하면 안 돼. 신동엽 개그맨 생각하면 안 돼. 신동엽 신동엽이에요.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보면 뭐라고요? 껍데기 대기대기 껍데기는 가라 라는 제목의 시를 보면 이 시 안에 등장하는 구절 가운데서 신라 시대에 쓰였던 표현상의 특징과 겹치는 사례가 나온다 이거죠. 뭡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껍데기는 가라. 이분은 실적으로 살코기하고 비계만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껍데기 싫은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폭력, 전쟁, 독재, 억압, 꺼져!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한라산 한 개, 백두산 한 개, 두 개 산에서만 꺼지란 얘기는 아니겠죠.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 제주도야. 여기에 산. 자, 한라 마운틴, 여기 백두 마운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산 두 개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야? 산 두 개로 강토 전체, 조국 강토 전체를 대신했대요. 그래서 뭐야? 대유법. 이해되시죠? 대유법의 사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탄법 알아보는 팁을 가르쳐 드리는데, 영탄법은 세 가지 방식으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다 뭐라고요?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영탄법이야 라고 재빨리 알아보란 얘기예요. 자, 뒤를 봅니다. 앞을 봅니다. 그리고 역시 뒤를 봅니다. 자, 뒤에 뭐가 나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그럼 걔가 영탄이야. 앞을 봐. 감탄사가 나와. 그러면 걔가 영탄법이야. 또 뒤를 봐. 맨 끝에 느낌표가 실제로 있거나 들어갈 만한 거.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3번 방식의 영탄법을 확인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언어적 직관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자,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맨 뒤를 보고 군화로 끝난다. 슬기는 여신이구나. 슬기를 보았노라. 슬기는 여신이도다. 슬기는 여신이로다 라고 나와 있으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맞다 영탄 이러면 돼요. 감탄사에는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감탄사에는 아으, 읍스 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건 이제 아죠.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고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읍스, 어즈버 고전 시가 가운데 자주 나오는 어즈버, 읍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얘기했던 거 느낌표 붙일만 한지를 보는 건데 느낌표 붙일만 하다 이거야. 끝을 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느 것도 없고요. 앞을 봐. 감탄사 없습니다. 그러나 느낌표 붙일만해. 유유, 탄식, 탄식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탄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 이 달이 넷 등장했는데 누구의 것인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둘은 아내의 것이 맞고요. 그쵸? 내거 그랬는데 둘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냐? 역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역신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냐? 이 역신이라고 하는 거는 의인화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의인화로도 볼 수 있다. 무엇을 사람으로 만든 것이냐? 천연두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천연두? 심각한 전염병 천연두. 걸리면 즉사 옆집도 주고 뒷집도 주고 아침에 다녀간 또리도 주고 그쵸? 우리 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 먹은 뒷집 순이도 주고 그래서 천연두 걸리면 즉사인 것인데 즉사하게 만드는 그 무서운 무지막지한 전염병을 의인화한 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뒷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건데 자, 뒷이야기 이제 배경 설화 중에서 뒷이야기로 한번 가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뒷이야기. 자, 아까 요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뒷이야기 이제 이건 그쵸 신라에 오기까지의 과정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와서 무슨 일이 생겼어? 아내를 침범하는 일이 생겼어. 누가? 그 나쁜 역신이 침범하는 일이 생겼어. 근데 역신이 연신하고 있네. 자, 역신이 침범했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제 아내를 겁탈을 한 거야. 빡쳐가지고 이제 너 죽자 나 죽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얘한테 뭘 베풀어? 관용을 베풀어. 용서할게 말이야. 용서할게 하니까 역신이 고맙잖아. 나 이대로 입 싹 닫고 그래 고맙다 좋은 시간 보내고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앞으로 내가 네 그림을 붙여놓은 그 집에는 침범하지 않도록 할게 라고 감복하고 탐복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야 뭐라고 쓴 거야? 감복 놀랐다 이 말이에요. 감복한다 감탄하여 와우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그림 그려놓고 붙여놓은 집에는 절대 침범하지 않도록 할게라고 약속하고 돌아간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부적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술적인 효과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술적인 효과다라고 말할 수 있죠. 부적 붙여 귀신 물리쳐. 부적 붙여 귀신 물리쳐. 이게 바로 주술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주술의 하나.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무당이 굿하면서 이제 뭐 초용신 부르고 뭐 이러면서 무당의 노래, 무가 뭐 이런 효과도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면 표로 한번 쓱 훑어드릴게요. 자, 갈래는 팔구체 향가 8줄짜리였고요. 주술적이다. 부적 붙여 귀신 물리쳐. 부적 붙여 귀신 물리쳐. 주술. 부적을 붙이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뭐 이런 게 다 주술이에요. 자, 무가 그랬는데 무당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특징으로 가면 벽사진경 나왔는데 이 한자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한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요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 벽자가
틀린 겁니다. 이 벽자는 물리칠 벽자라고요. 자,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물리치다라는 벽자예요. 자연스럽죠? 네, 각본대로 가고 있어요. 일부러 틀려서 선생님 놀라운 실력을 뿜뿜. 자, 그래서 물리친다, 사악하는 것을 이 말이야. 사악하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리고 대신에 안 좋은 거 물러갔으니까 커먼 해야겠죠. 누구? 경사. 기쁜 일을 불러들인다, 맞이한다. 사악한 일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기쁜 일을 불러들인다, 맞이한다. 벽사진경입니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제에도 의식문화 또는 연의로 계승이 됩니다. 체념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축사라고 했는데, 축사라고 하는 거는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여기서는 소 키우는 우리 이런 뜻이 아니고 축사, 소 키우겠네? 소 키워? 소는 누가 키워? 그게 아니고요. 축자는 이 쫓을 축자예요. 쫓다,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요? 사악한 기운 또는 아까 나왔던 그 역신을 쫓아낸다 이런 노래. 그리고 이제 체념과 관용은 아까 강조했었고요. 하나 이제 또 하나 추가할 게 마지막으로 내신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향찰 해독의 시금석이다. 뭐라고요? 금석, 금석, 시금석. 향찰의 해독에 있어서 시금석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이거야. 시금석이 무슨 말이야? 시금치 동생이야? 시금석이라고 하는 게 뭐 돌덩이는 돌덩이인데 이 금이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라고 쓱싹쓱싹 갈아보면 되는 그런 금 판별사 노릇하는 돌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졸라 복잡하게 얘기한 거예요. 향찰의 해독 기준이다 이런 얘기인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향찰이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쉐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보면은 동경이라고 한자를 동경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향찰이야. 근데 이 향찰이 있고 이 향찰을 곧바로 21세기에 현대 국어로 번역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중간에 만약에 훈민정음의 표기 방식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일이 쉬워져 어려워져? 매우 easy, very easy 해지겠죠. 향찰을 곧바로 현대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다리, 징검다리, 매개자 역할, 훈민정음 표기 방식이 남아있다면 어차피 이건 순우리말이고 이것도 순우리말이니까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거죠. 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동경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아 그러네. 그러면서 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금석 역할을 한다. 이 작품 내신에서는 또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표를 몇 개 보고 마무리할게요.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시면은 앞부분 네 구는 처형의 상황 확인이 되겠고요. 야, 침범 당했구나. 왔네. 내 안에는 있는데 딴 놈이 한 놈 더 있네. 자, 그 다음에 처형의 체념과 관용. 아, 포기, 유유. 동시에 너는 처벌 응징하지 않을게. 그게 이제 이 내용의 전부였죠. 처용가가 향가도 있지만 고려가요로도 있다라고 하는 것, 둘 비교하는 것도 간단하게나마 알고 계시면 좋겠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화자가 처용 단독이다. 아니다. 남주 한 명인데 여기는 주인공이 두 명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제주는 뭐냐면은 제사 지내는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는 주인이 화자로 동시에 등장합니다. 구축대상, 쫓아낸다. 쫓을구자, 쫓을축자예요. 쫓아내는 대상이 마이너스가 역신이고 고려가요에서는 열병신입니다. 열병신. 자, 그 다음에 구성은 침범과 관용. 여기는 찬신 그리는데 예찬한다 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발언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소원을 말해봐. 그렇죠. 소원을 말한다. 발언이에요. 자, 특징. 체념관용 정신이 있고요. 얘는 친이한 능력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처용 놀라워요. 뭐 이런 얘기가 중심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비교해 드렸고요. 자, 고2 문학 개정교과서에서 개정문학 발로차 2022 개정문학 교과서 미래출판사에 나와 있는 처용가를 보고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표현법, 대유, 영탄법 기억하시고요. 다리가 내실어라. 신체기관 부분으로서의 다리를 통해 신체기관 다리 부분을 통해 전체 개체를 나타낸다. 대유법. 대신했대유. 자,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어쩔 수 없다. 탄식의 영탄법 기억하시고요. 네, 처형의 상황은 역신에 의해서 아내가 침범당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응은 관용과 체념인데 이것이 바로 갈등 문제 상황의 발생과 그것의 해소로 이어진다. 자, 역신이 약속하는 부분은 이제 이건 배경설화에 있는 얘기예요. 본문에는 없어요. 배경설화에만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탐복하여 존중해준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죠. Promise, promise. 약속해갖고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 네 그림 걸어놔라. 내가 침범하지 않아. 의외로 브로맨스로 마무리되는 작품 되겠습니다. 배경 설화에서는요. 자, 지금까지 개정 문학 발로 차차차 발로 차 네 번째 처형가였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에서 계속 만나보겠습니다.